군산의 소나무 재선충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11만 그루를 베어내고 추가로 수만 그루를 더 베어내야 합니다. 출산 사실을 숨긴 이주 여성의 결혼은 결혼 취소 사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 뿌리 깊은 편견을 들여다봅니다. 도내 총선 선거구가 10개로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김제, 부안과 완주, 무진장 등 새로운 선거구가 탄생하고 격전도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소나무 에이즈라 불리는 소나무 재선충이 지난 겨울 군산 지역에 급속도로 번져서 많은 소나무들이 고사했습니다. 제거해야 하는 소나무들이 수만 그루나 되고 앞으로 산림관리와 예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 월명공원에 심어진 수령 수십 년의 소나무들이 무더기로 베어져 일대가 휑합니다. 소나무 재선충에 감염된 나무들로 지난 넉 달 사이 이 공원에서만 4만 그루가 벌목됐습니다. 소나무가 무성했을 때는 운동하기도 좋고 그 안으로 또 올라가고 싶고 그랬는데 그게 없어졌죠. 그 마음이. 너무 홍하니까. 군산 지역은 총 15만 그루가 재선충에 감염돼 지금까지 11만 그루가 제거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재선충은 군산과 임실, 순창 지역으로 퍼져 많은 소나무들이 고사했습니다. 특히 솔껍질 각지벌레나 좀벌레로 피해가 난 군산 지역 해송은 재선충에는 더욱 취약해서 확산 속도가 빨랐습니다. 대부분 해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해송이 다른 소나무에 비해서 재선충 확산 속도가 좀 이제 빠르다고 이렇게 좀 전문가들이 좀. 산림당국은 일단 재선충 소나무들을 잘라내 줄기 안에 서식하는 애벌레를 죽이기 위해 파쇄 작업을 벌이는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소나무 벌목 지역에는 편백나무를 심어 산림 재생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재선충 퇴치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해당 지역은 소나무 반출이나 이동이 제한된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결혼 전 성폭행 당해 출산한 경험을 말하지 않고 결혼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이주 여성에게 대법원이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여성은 시아버지에게도 성폭행을 당했는데요. 김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결혼 이주 여성들의 현 주소를 돌아보겠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주 대법원은 결혼 전에 성폭행을 당해 출산한 사실을 말하지 않고 결혼했더라도 혼인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남편이 결혼 이주 여성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A씨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하지만 판결 취지보다 더 이목을 끄는 것은 결혼 이주 여성 A씨가 걸어온 기구한 운명입니다. 지난 2012년 베트남에서 김제로 시집 온 A씨는 결혼한 지 채 1년도 안 돼 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뒤 남편은 A씨가 13살 때 당한 성폭행으로 출산한 사실을 숨겼다며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구명운동을 벌였던 시민단체들은 이주 여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가족을 이루어가는 도구적인 입장에서의 기능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인종차별에 대한 깊은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인권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쉼터에서 지내는 결혼 이주 여성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남편에게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과 이혼,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 건수가 높게 나타났고 지난 2005년 4,100여 건이었던 이혼 건수도 재작년에는 배 이상 늘어 9,000건이 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홀대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에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의 어떤 논리가 개입되어지면서 이주 여성들을 소위 개념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인격체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주 여성들이 많은 어떤 핍박을 받고. 도내 결혼 이주 여성은 9,400여 명. 이들이 올바르게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노인이나 저소득층을 찾아가서 돌봐주는 방문 보건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봄 간호사가 적어서 서비스를 내시로 하거나 대상자를 확대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79인 정모 할아버지는 두세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간호사를 기다립니다. 간호사는 정 할아버지의 지병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기초적인 건강 점검을 진행합니다. 내가 이제 불편한 일이 있다든지 좀 어디가 아프다든지 이러면 요청하면 또 오세요. 2006년부터 보건소 간호사가 의료 취약계층을 찾아와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방문 보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현재 12명의 간호사가 5,500가구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는데 하루 평균 8가구를 감당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마스크 있으면 마스크도 쓰시고 그런 것은 잘해요. 옷도 여러 겹으로 껴입고 나가셔야 돼요. 이동 시간을 감안하면 한 집에 머무는 시간이 30분을 넘기기 어려워 건강 점검과 안내를 하다 보면 숨 돌릴 틈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결국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체류 시간과 방문 횟수를 늘려야 하는데 예산에 묶여 간호사 채용 확대는 엄두조차 못 내고 있습니다. 대상자분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할 때 좀 오래 머무르고 자주 왔으면 좋겠다는 그 피드백을 계속 주시거든요. 노후가 불안한 고령 세대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방문 보건 사업. 양과 질을 모두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 확충 등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전북의 선거구가 기존보다 1개 줄어든 10개로 재편됩니다. 26일 국회 통과가 남긴 했지만 전북의 경우 사실상 확정적인데요. 이에 따라 새로운 선거구와 격전지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달라진 선거구와 여파를 이창익 기자가 취재합니다. 선거구 획정안이 정치권의 계획대로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4.13 총선에서 전북은 기존 11개 선거구에서 한 석이 줄어든 10개 선거구로 총선을 치릅니다. 전주 가불병과 익산 가불, 군산은 전과 동일하지만 나머지 시구는 인구 하한선에 맞춰 새로운 조합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기존 김제 완주를 분리해 김제는 부안과 완주는 진안무주 장수와 묶고 정읍은 고창과 남원 순창에는 임시를 포함시키는 조정안이 가장 유력합니다. 선거 획정 기준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선거 획정안이 국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면 최종적으로 10개의 선거구로 확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선거구 조정으로 최대 관심 지역으로 떠오른 곳은 김제 부안 선거구입니다. 김제 부안은 더민주 소속으로 나란히 3선이자 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규성, 김춘진 의원의 고향으로 경선부터 정치 생명을 건 맞대결이 불가피합니다. 한편 뒤늦은 선거구 합의에 대한 비판도 터져나왔습니다. 그간 선거운동에 극심한 제약과 불편을 견뎌야 했던 정치 신인들은 숨통이 트였다면서도 답답한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이제 김제를 지금 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과연 얼마나 그 김제 시민들께 저의 생각과 뜻 그리고 제 얼굴을 알릴 수 있을지 참 의문입니다. 예비 후보 등록 이후 무려 70일 넘게 이어져온 선거구 소멸 사태의 승자는 말 그대로 기득권을 온전히 누려온 현역 의원들 뿐입니다. 사상 최악의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 속에 현역 심판론 역시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천에서 배제할 현역 의원 평가 결과를 오늘 통보하기로 해 도내 의원들의 포함 여부가 주목됩니다. 더민주 공천관리위는 어제 의원 평가 봉인을 해제하고 오늘 소속 전 의원에게 공천 면접 참석 여부를 친전 형식으로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공천에서 배제시킬 하위 20% 의원은 10명에서 최대 16명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며 도내 현역 의원 9명 가운데 한두 명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북 녹색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 항공대대 이전 중단을 촉구하고 주민투표를 제안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전주 항공대대 이전 사업에 대한 사업 승인을 철회해달라는 취지로 무효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고 찬반 여부를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예정대로 3월 내에 착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전북 지역 공시지가가 혁신도시 개발과 한옥마을, 새만금 지역 관광 수요의 증가 등으로
지난해보다 4.09%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집가 상승 지역은 부안군이 5.38%, 전주 완산이 5.22%로 가장 높았고 익산 2.96%, 남원은 3.18%로 전북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전북 지역 공시지가는 지난 2000년 이후 해마다 2.2%에서 최대 5.3%까지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도내 저수율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봄철 영농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입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도내 2천여 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59.8%로 3개월 전에 비해 28%가량 상승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는 3, 4월 강수량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더 많을 것으로 예상돼 영농에는 지장이 없을 전망입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부안 동진면의 한 찜질방에서 불이 나 내부 100제곱미터가량을 태운 뒤 약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영업이 끝난 상태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5,2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가마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약 탐지나 농축산 검역 또는 수색이나 인명구조에 사용되는 개를 특수목적견이라고 합니다. 특수훈련을 받아 우수성이 입증된 개를 복제하면 일반 개를 훈련시켰을 때보다 적응력이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경희 기자가 복제견들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리트리버종 한 마리가 컨베이어 벨트에 뛰어 올라가더니 가방에 코를 대고 킁킁대기 시작합니다. 가방을 열어보니 반입 금지 품목인 육포가 들어있습니다. 상자 수백 개가 쌓여 있어도 벽 속에 감춰놔도 감쪽같이 물건을 찾아냅니다. 농축산물 검역과 마약 탐지, 수색이나 폭발물 탐지 등 다방면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특수 목적견. 지금까지는 수백에서 수천만 원을 들여 수입에 의존해왔는데 농촌진흥청이 지난 2011년부터 우수한 개를 선발해 체세포 복제를 해오고 있습니다. 자연 번식을 통해서 이제 얻은 생산된 개하고는 거진 100%를 보이니까요. 그건 한 20%, 25% 정도 보이거든요. 지난 1월에는 지난 8년간 인천공항에서 마약류 적발을 해온 리트리버종을 복제해 5마리의 새끼를 얻었습니다. 이번에 복제에 성공한 특수목적견 5마리 중 2마리는 공군과 경찰청에, 그리고 나머지 3마리는 관세청에 보내질 예정입니다. 이로써 이번에 태어난 5마리와 현장에서 활동 중인 33마리, 훈련 중인 11마리 등 총 49마리의 복제견이 활약하게 됩니다. 복제견 생산률이 낮은 문제를 더 연구를 추진함으로써 더 높일 수 있다면 정부 각 기관에 더 많은 복제견을 보급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제 기술이 진보하면서 국민 안전을 지키는 우수 특수견들의 보급률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식목철을 앞두고 전라북도가 유실수와 조경수를 시중보다 20%가량 할인해서 판매합니다. 도산림환경연구소는 감나무와 대추나무 등 유실수 6종과 편백나무, 이팝나무 등 조경수 60종의 품질 좋은 묘목 6만 6천여 그루를 다음 달 한 달 동안 할인 판매합니다. 유실수 가격은 그루당 2,000원 안팎으로 완주군 이서 묘목장에서 살 수 있습니다. 전북현대가 AFC 챔피언스리그 조별 첫 경기를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전북현대는 어젯밤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일본 FC 도쿄를 상대로 치른 AFC 챔피언스리그 조별 첫 경기에서 전반 고묘열 선수의 선제골과 후반 이동국 선수가 추가골을 터뜨려 2대1로 귀중한 승리를 챙겼습니다. 10년 만에 AFC 챔피언스리그 정상을 노리고 있는 전북현대는 중국의 장수 수닝과 베트남의 빈정을 상대로 16강 티켓을 놓고 홈앤어웨이 방식의 조별 경기를 이어가게 됩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졌다는데요. 이 시각 전주 시내 상황 보겠습니다. 네, 지난밤 눈비 소식이 잠깐 있었는데요. 하늘만 조금 흐릴 뿐 날씨 변화는 없습니다. 교통 상황도 평소보다 같이 이렇게 흐름이 좋아 보이는데요. 현재 기온은 영하 4도로 어제보다 쌀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전주 시내 상황이었습니다.
익산시가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중단됐던 일반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에 재착공합니다. 무주군이 충북 영동군, 충남 금산군과 함께하는 3도 3군 관광사업이 올해부터 본격화됩니다. 그 밖의 시군 소식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 일반 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는 익산시 하나로에서 충남 연무 IC까지 11.9km를 폭 20m 규모로 연결하는 국가 보조 사업으로 총 사업비 1,600억 원을 들여 2017년까지 건설할 계획입니다. 900억 원만 투입된 채 지난해 예산 확보가 어려워 일시 중단됐는데 익산시가 올해 50억 원을 들여 도로 성토와 교량 2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도로가 완공되면 제3산업단지의 물류수송 후 편리성과 물류비용 절감 등 익산시 육상교통의 관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주군과 충남 금산군, 충북 영동군이 국비 등 6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금강 따라 걷는 3도 3미 삼락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무주군의 덕유산과 태권도원, 금산군의 인삼 약초시장과 700의총, 영동군의 와인코리아와 국악체험촌을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게 됩니다. 남원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 96개소에 대해 급식 운영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어린이용 식단 개발 등 지원 업무를 담당합니다.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정읍 샘고을 시장에 무사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방화제가 열렸습니다. 샘고을 시장 방화제는 2차례의 대형 화재로 재산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1958년 이후 매년 정월대 보름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익산시가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피해 기업에 지방세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개성공단 입주업체로서 시설과 원부자재 그리고 대금 회수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제이패션과 합동섬유 등 관내 2개 업체에 대해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신고 납부를 최대 1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세무조사도 중단해 유예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도내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독일 캄머 심포니 슈투트가르트의 내한 연주회가 오늘 익산 예술의 전당 분관에서 열립니다. 네 남녀의 엇갈린 사랑을 그린 뮤지컬 네버엔딩 스토리가 오늘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공연됩니다. 군산 시립도서관은 오늘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음식을 테마로 한 영화를 무료로 상영합니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 어린 왕자를 각색한 연극이 오는 28일까지 전주 한옥마을 아트홀 무대에 오릅니다. 원숭이와 관련된 애니메이션 또는 일러스트 작품이 전주 갤러리 숨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정책 토론회가 오늘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전북도는 오늘 고창군 해리면사무소에서 국가지질공원 등재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갖습니다. 남원시가 오늘 예가람길에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남원루 제막식을 갖습니다. 최명희 문학관은 내일부터 9월까지 매주 둘째, 넷째 주 목요일에 소설 혼불 읽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익산시립도서관이 오늘부터 중학생을 위한 청소년 독서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은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고 서해안에는 낮 동안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은 1도에서 3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오전에 최고 3m까지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앞바다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